위기의 한반도, 북한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 상황을 분석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에 집권 이후에 1차 핵무기 고도화를 시작합니다. 미국에 닿을 수 있는 ICBM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데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나서 바로 국가 핵무력 완성선언을 바로 해버립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폐업 실현, 세용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대성공. 그러면서 북한 그 매체에 등장한 용어가 바로 전략국가라는 말입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총 183회의 핵미사일 활동 건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시기에만 146회, 그러니까 소위 183회 중에서 146회를 김정은 시기의 집권 시기에 쐈고요. 그것도 2022년인 올해 최다 활동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3월, 4월, 5월이 항상 핵미사일 활동이 가장 많습니다. 환면화 훈련 진행되는 이 시기. 이 시기가 북한이 거기에 대한 일종의 거부 차원에서 북한식이 어떻게든 대응을 한 것이죠.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는 거의 모든 달이 비슷한 그 건수, 활동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한미연합 훈련은 매년 경련해가지고 38개 정도가 1년 중 운영됩니다. 거의 모든 달에 다 한미연합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사실상 이 모든 달에 대해서 핵미사일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 대응을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쟁 연습에 집념하면서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2차 핵무기 고도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시작해서 결국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사실상 이렇게 점점점 사실상 사거리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전술핵을 사실상 작전화하는 일련의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핵실험이라는 것은 사실상 실용적으로는 거의 북한한테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북한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군 정찰위성 발사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전략핵 무기라고 할 수 있는 ICBM의 버전을 진화적으로 더 개량하는 쪽에 오히려 실익을 둘 가능성이 높다. 북미 대등함을 확보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군사적으로 대미 억제력을 확보하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걸 통해서 그 대등한 입장에서 북미의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공존하고 싶다. 핵보유국을 인정해라. 그리고 핵 군축해라.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해라.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략국가의 의미책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이고요. 두 번째는 석탄, 세 번째는 철광석, 네 번째는 어패류인데 HS 코드 한 5가지의 품목이 전체 북한 무역의 거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most stringent set of sanctions on any country in a generation.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이런 주요 수출품 5가지를 차단시킴으로써 전체 북한의 그 수출이 한 26억 불 정도 되다가 지금은 한 2억 불 수준으로 90% 가까이 급감한 북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북한이 수입도 중단하면서 일부 산업에 국한되어 있던 그 침체가 전 산업으로 2020년부터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식료 가공품들이 제대로 수입이 되지 못하면서 그 2020년 4분기부터 그 밀가루나 콩기름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예상 규모가 늘었는데 2021년과 2022년에는 거의 1% 내외로 거의 예상 규모가 변하지 않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재정을 굉장히 체제 생존에 직결되는 산업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을 언급을 하고요. 주민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도 있습니다. 알곡 생산을 높이는 것과 함께 밀, 보리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데 맞게 기계 수단을 적극 도입하여야 합니다.
여유 자금을 좀 흡수하려는 이런 정책 대응도 관찰이 됩니다. 먼저 강제저축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외화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걸 내화로 바꿔서 쓰게 하거나 돈표로 바꿔서 쓰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북한 원화 가치가 더 비싸지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확대해서 외화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제재를 위반하는 여러 가지 시도도 함께 병행할 것 같습니다. 위기는 항상 만성화되어 있다는 거고 결국은 법으로든 아니면 무력으로든 강력한 사회 통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나 김일성 시대와 달라진 점이 정보를 공개하면서 소통을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택한 것이 뭐냐면 정보량의 파격적인 확대입니다.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 정보는 이게 사흘 동안에 무려 16번을 방송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공포하고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정보 공세인 거예요. 김정은이 직접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반복해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역경을 순경으로 변화를 시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 의약품을 24시간 봉사를 하고 있다. 지금 군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동의 서사들을 써나가는 하나의 그런 서사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울고 떠오르습니다. 이제는 병이 다 났구나. 우리는 이제 이 병에서 우리는 이기갔구나. 이게 농기계 열병식입니다. 황해남도의 각 농장으로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비주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모아서 여기에서 또 해주에서 다 출발을 해가지고는 각 시, 도, 군, 리까지 다 갑니다. 이런 식의 텔레비전 편집들, 그러니까 편집의 카트가 달라졌어요. 화려한 형식과 볼거리로 혁명 전통 교양의 단 코팅, 당의정을 입힌 그런 형태로 흡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제한된 자원, 많이 할 수 없는데 최대 생색,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북한이 지금의 어떤 위기 극복의 전략이라고 메시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콘텐츠에는 당국의 사상적인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투영이 되고요. 메시지의 경직성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상의 힘, 사상전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공유된 여러 문제의식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